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까요? 똘똘한 한 채 아니면 비규제 지역 추가 매수 뭐가 더 좋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집값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까요? 네. 라는 질문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지역이 아니라 네. 사도 되는 아직까지는 시기입니다. 시기가 네. 근데 조심스럽죠. 근데 이걸 살 때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생기는데 네, 있는 거 없는 거 싹 끌어모아서. 근데 이 영혼을 끌어모으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이 경험이 있으신 분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부동산의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 네.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하면은 하락장에서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네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 올라면 좀 지금 하락장이 전혀 안 올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뭐 이제 하락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7부선을 넘었다는 게 이제 상승이 지금 한 4년 가까이 네.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네. 좀 7부선은 넘었다고 생각해요. 7부선을 넘었다는 얘기 이미 올랐다는 것도 인정하시면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시죠? 내년은 네. 저는 상승 쪽에 무게를 더 싣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규제가 더 강화되는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중과되는 네.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공급량이 없고 네. 전세난이 시작되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올라간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원래 네. 가격이 떨어지려면요 물량이 쌓여야 돼요. 물량. 예, 물량. 그러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로 것들? 나오는 게 그게 거의 그냥 바닥 수준으로. 지금은 거의 말라 있다고 표현을 말라 하지 있는데 않습니까?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네. 양도세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할인 혜택에 대한 유효 기간이 내년에 새로 바뀌거든요. 네. 그게 12월 31일까지라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는 조금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법인 물량이 올해까지 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네, 네. 그리고 내년에 6월 달에도 물량이 조금은 나오는데 네. 그 물량 자체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의 큰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예전에도 중과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은 중과세를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요. 네. 근데 그때도 물량이 나오니까 괜찮을 까 했는데 거의 대세에 영향이 없이 가격들이 올랐어요. 근데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있지만은 그게 쌓이는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공급이 메말라 있고 미분양도 이제 거의 소진됐고 저는 하락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네. 하락장 이후에 회복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락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락이 오면 무섭죠. 네. 근데 하락이 오면은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빠지는 거. 예. 글쎄요. 고가 주택이 제일 먼저 빠져요. 비싼 집들. 예. 대형 평수 막 이런 것. 그거보다 이제 강남의 재건축이라든지 강남의 고가 아파트라든지 이게 네. 꺼지는 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타워 팰리스가 네. 66평형 기준으로 네. 따지면요. 네.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요. 33억이었어요. 네네네. 그게 그 서브프라임 이후에 거래가 됐는데 18억으로 떨어졌어요. 반값 났네요, 완전히. 예. 거의. 엄청나죠. 그리고 와. 이제 삼성동에 현대 아이파크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네, 살고 네. 거기 같은 경우도 59평형이 34억이었는데 좀 지나고 거래가 27억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빠지고 회복이 다시 됐거든요. 네네. 뭐 이제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도 34억, 35억 이제 이상으로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그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42억대로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진폭이 가장 큰 데가 강남의 중심지가 진폭이 가장 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서 그게 빠지면서 이제 주변으로 퍼지는 거예요. 주변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퍼지는데 파동이 이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진폭이 우리가 상승할 때도 진앙지에서 파동이 퍼지고요. 네. 그다음 떨어질 때도 진앙지에서 파동이 퍼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진폭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가면서 작아지겠죠. 작아지죠.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그 청량리에 한신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예전에 네. 제가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던 아파트인데 네. 그게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다 당시에 4억이었는데요. 얼마가 빠지는 5천 빠졌어요.
많이 안 빠졌죠. 그렇네요. 생각보다 예, 많이 안 빠졌네요. 빠졌어요. 그리고 광장동의 극동 2차 아파트. 네. 그거 같은 경우도 한 6억 6천에서 5억 초중반대로 빠졌어요. 그 같은 서울인데도 진짜 많이 줄어드네요. 진폭이.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얘들이 워낙 저평가되기 때문에 한시는 4억짜리가 8억이 되었고 광장 극동은 6억짜리가 이제 16억, 17억까지 올라갔단 밑으로 말이에요. 떨어질 때는 좀 하반 경직이 어느 정도 있는데 상승 쪽은 더 많이 열려 있는 모습이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번 시장의 그 규제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제를 이제 위에 있는 고가 주택을 막은 다음에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고가 주택 위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강북하고 강남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를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좀 빠르게 올랐고 그다음에 뭐 6억 이하라든지 9억 이하의 어떤 규제가 있어서 그 규제로 인해서 그 구간에 있는 것들이 가파르게 좀 오른 양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락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락의 폭이 큰 거는요. 중저가의 아파트가 아니라 고가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 진앙이 끝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진폭이 작아지는 거고요. 물론 용인 같은 경우에 대형 평수가 그 당시에는 버블 이제 지역으로 해가지고 버블 세븐 지역으로 해서 용인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대형은 뭐 10억, 11억짜리가 5억대로 떨어지고 무섭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진앙지를 우선 파악을 해서 그 진앙지부터 하락이 간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큰 핵심은 뭐냐면요. 하락이라는 거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상승장이 더 길어요. 하락장보다. 지금 상승장이 제가 3, 4년 이제 나타나고 있다 했잖아요. 하락장은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금융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싹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피해는 이제 온 국민이 가지고 가장 아파할 사람은 좀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이 오히려 또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아까 전월세 상한제도 얘기하고 하락장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하락장과 번외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에서 규제들이 강력하게 부여되고 세금들이 많이 매겨지면요. 그 세금은요. 정가가 돼요. 조세 정가가 이제 서민층에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월세도 다 올리고 막 그랬다는데요. 월세도 지금 최상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 월세 전환율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전세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되는 상황들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질문이 이제 집값이 올랐는데 사도 되는가에서 하락장까지 왔는데 그런 하락장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고 한 번쯤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이번에 뭐 이제 좀 내년에 오르고 또 오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지는데 서브프라임 때 1년 정도 또 없었어요. 하락되는 게. 그 서브프라임이 엄청 큰 위기였었는데.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그게 이제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이 이제 끝났다 막 이런 글로벌 금융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큰 위기였었는데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하락은 1년 정도 갔던 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떨어지는 폭들이 굉장히 컸지만요. 이게 그 균등하고 밸런스를 이루지 않아요. 떨어지는 게 아무리 컸더라도 올라가는 폭들이 항상 더 컸고요. 지금 아까 분양 얘기도 했잖아요. 분양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양으로 큰 차익을 얻겠다. 그 기대를 가는 그 시간 있죠. 그 긴 시간 동안에 가격들이 좀 올라버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라간 만큼 안 떨어지니까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지금 현재라도 제가 집 살 부분들이 좋은 입지 같은 경우 저평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서 들어가도 되고 그 들어갈 때 하락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락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서 좀 대비를 하면서 1년 제가 볼 때는 1년 반 정도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 견딜 수 있는 좀 마음가짐과 그때 마음가짐만 가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장을 준비하는 시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락장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부자의 순서가 바뀐다고. 예, 부자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낀 사람이 던질 수 있고
그 던진 거를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거기서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금융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늘 쫙 올라가지만은 않지 않느냐. 그 올라 한 번쯤 이렇게 올 때 있지 않냐. 난 그때 사겠다. 부동산도 이제 하락장에 있다는 거 우리가 다들 인정은 하잖아요. 난 그때 그 하락장 때 사겠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묻죠. 언제 얼만큼 떨어질지 저점이 얼마인지 아느냐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하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만약에 이 논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쌀 때 우리가 팔고 쌀 때 사고 이걸 반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든지 ETF도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은 좋은 성과를 얻었나요? 사실은 좋은 성과를 못 얻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되죠. 예, 보통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올 때 우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점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파악을 못하고 언제 하락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되게 어불성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산 사람이 지금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간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도 피해거든요. 네. 예. 저희 신정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1주택자인 경우 상위 지역 똘똘한 한 채 아니면 비규제 지역 추가 매수 뭐가 더 좋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비규제 지역을 들어가는 이유는요. 추가적으로 여분의 돈이 있을 경우에 은행에 넣는 부분들이 화폐 가치를 그렇게 올리는 부분이 없잖아요.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체 수단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요. 조금 무거워져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매수하는 것보다 비과세를 받고 똘똘한 한 채로 돈을 보태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상위 지역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상위 지역으로 한 채로 가서 유지하고 그 한 채로 비과세를 이게 좋은 거예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중과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게 덜하거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자체가 뭐 집을 2개 있는 것보다 아마도 이제 세금 부분에서 보유세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은 한 채는 뭐 이제 만약에 15억짜리 집 2채를 이제 강남에 가지고 있어요. 뭐 20억짜리 20억을 할게요. 그러면요. 보유세가 어마어마해요. 1000단위가 나와요. 근데 한 채를 그냥 20억짜리를 가지고 있거나 4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쳐요. 그러면 조금 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채가 지금 보유세를 조금은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고 옮겨가는 것도 그 상위적으로 옮긴 다음에 뭐 규제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그래도 옮기기에 가벼운 부분이 있어서 2개로 가는 것보다 한 채가 낫고 비규제 지역 제가 뭐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대체 수단이에요. 돈이 조금 여분으로 남았거나 지금 이 현금을 굴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선택하는 거라서 신정우님 뭐 종종 들어오시는 분인데 한 채 쪽으로 저는 좀 무게를 실어 봅니다.